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원장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볼 키워드 중에 임플란트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암이나 심장질환이 있어서 조금 제한이 된다든지, 피를 보는 술식이 조금 제한이 된다든지, 특별한 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흡연이라든가 음주는 삼가해야 되고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과를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령대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특히 앞니나 썩어서 어금니를 빼는 경우에 아이들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는 뼈에다 심는 거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뼈는 다 커지는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어서 보통 임플란트가 저 밑에 파묻히게 돼요. 물론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있지만 주변 뼈들이 커지면서 위치가 조금 옮겨지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본격적 성장이 다 끝나는 18세에서 2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기존에 치아가 발치됐던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30대, 4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받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나이에 임플란트라니라고 하시지만 치아가 상실됐을 때 성인이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 임플란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임플란트 성공률의 차이는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활발한 젊으신 분들이 훨씬 치유도 빨리 되고 임플란트가 뼈랑 빨리 붙습니다. 그러나 성별에는 크게 관계는 없고요.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이 뼈 질 자체가 어떤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골다공증 같이 전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뼈가 임플란트랑 딱 붙어있는 정도가 약하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뼈가 푸석푸석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자체를 잡고 있는 힘이 약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뼈가 너무 딱딱해도 문제예요. 임플란트가 뼈 속에 들어가면 주변으로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뼈가 딱 잡게 되는데, 너무 뼈가 단단하고 딱딱한 경우에는 그게 혈액 공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붓는 게 느리다든지, 심으려고 볼에 구멍을 뚫을 때 열이 많이 발생해서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뼈가 괴사하기도 하는데, 특히 단단하고 빡빡한 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연령이나 성별보다는 골질이 어떻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령, 성별과도 관계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가 불가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뼈 자체가 부족해서 뼈 이식을 시행해도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부분인 경우,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들, 금연을 하기 어려운 흡연자,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흡연은 임플란트 수술 시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이갈이는 어느 순간 임플란트를 망가뜨리게 되죠. 맨 뒤에 특히 혼자 있어서 힘을 많이 받는 임플란트인데, 보면은 임플란트 위치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요. 이분은 주무시는 동안 이를 막 좌우로 가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보니 주변 뼈가 어느 순간 임플란트랑 붙어있는 부분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걸 손으로 잡고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공간이 뜰 정도로 돌아가요. 이걸 빼고 다시 위치에 맞게 심었고요. 임플란트가 가운데서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고, 밤에 이갈이 방지하는 장치도 끼고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 뼈 이식을 해서 살릴 수 있냐? 임플란트는 일단 뼈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충분히 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뼈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뼈 이식을 통해서 뼈 양을 늘린 후에 임플란트를 심거나, 심으면서 같이 뼈를 넣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큰 동굴 같은 공간이 상악동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는 뼈가 없어요. 여기 뼈를 넣으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부족한 부분을 뼈를 넣어서 부족한 뼈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경치료 하셨던 거 다 탈이 나서 문제가 생긴 건데, 다시 신경치료하는 것보다 빼는 걸 원하셨고 뼈를 넣으면서 임플란트를 다 심었습니다. 전신질환은 어떤 게 있느냐, 전신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병이 있고 무슨 약을 먹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드시는 약이 많으니까 보호자분들도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 처방전이면 제일 좋고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심혈관 예방 목적으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발치
마취나 임플란트 식립 등의 피를 보는 그런 술식을 한 경우에 기혈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5일 전부터 끊고 수술을 하셔야 되고,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 복용하신 분들은 3, 4일 전에 약을 중단하고, 중단할 수 있는지를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요. 중단 가능하다면 중단하고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제약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치과 치료할 때 불안감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 치료 중에도 계속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골다공증인데요. 폐경이나 노화에 의한 1차성 골다공증은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정상인과 큰 차이 없이 할 수 있고, 비타민 D나 칼슘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2차성 골다공증, 음식과 칼슘 결핍 같은 식이 문제, 저인산 효소증, 골형성 부전증, 알코올 남용하신다든지 쿠싱 증후군, 내분비 이상,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질환들과 연관이 있는 골다공증은 임플란트 시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사전에 알려주시고 내과 선생님과 협진을 통해서 임플란트 실패 위험성 평가를 한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임플란트 식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